펼치게끔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네. 자, 몇몇 역사가들은 강조합니다. 요런 거 중요해요. 모든 역사가가 아니지. 그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몇몇 역사가들은 역사에 있어서 딱 역사는 이거다 라고 뭐를 할 필요가 있다? 공식을 제정할 필요가 있대. 공식이라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법이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 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뭐를 주장하냐면, 자, 역사적인 법칙들을 우리가 확인해서 그래서 그것에 의미 있는 교훈들을 뭐 하는 거다? 파생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대. 즉,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래, 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치? 딱 법칙이 있어야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어. 누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정해져 있지 않는 법칙이 없다면 교훈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뭐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역사적으로도 법칙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이제 어떤 법칙을 근거로 대고 있다? 그래. 과학에도 우리가 당연히 뭐가 있어? 법칙 이론들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과학에도 케플러의 법칙이라든지 또는 파동 법칙이라든지 과학에도 이렇게 법칙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잖아. 마찬가지로 역사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바에는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과학과 역사를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like니 유사하게 보는 거죠. 그치? 우리가 과학의 법칙을 통해서 무언가 배울 점이 있는 것처럼 역사에도 법칙이 있어야 배울 수 있다. 그래서 한 역사 법칙은 뭐 예를 들어 X가 발생했을 때 항상 Y가 뒤따른다. 라는 거를 뭐 한다? 명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자원이 그 인구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자원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그 국가는 뭐가 된다? 전쟁을 일으킨다. 즉, population을 뭐 해야 돼? 그렇지, arrive,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의 나라 가서 뭐다? 뺏어 오겠지. 됐죠? 그런데 이게 뭐다? X가 발생했을 때 뭐가 자원이 부족한 얘가 X라면 그쵸? 그렇다면 X가 발생했을 때 항상 뭐가 발생한다? Y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누구 주장이야? 법칙이 필요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주장이야. 됐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법칙에 대해 논하는 것이 당연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역사 연구를 해야 돼? Systematic, 즉 체계적으로 역사 연구를 해야지. 그래야만 이 주장을 뭐 할 수 있다? 합리화 그리고 정당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페이지 간단하게 서머리 해줄게. 썸이야. 당연히 뒤쪽에는 others 나오겠죠.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근데 어떤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했듯이 거봐 우리가 뭐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scientific 교훈을 얻잖아. 그치? 그러니까 과학의 법칙이 있어서 교훈을 얻듯이 역사에도 법칙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법칙은 뭐를 의미해? 그래, X가 발생하면 Y가 발생한다라는 개념이야. 즉 뭐의 개념이야? follow의 개념이지. 그쵸? 이해되시죠? 그럼 follow가 발생한다는 건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지. 랜덤이야. 오토매틱이야. 자동이지. 그치?
랜덤은 아니잖아. 랜덤이면 x 다음에 y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는 자동화된 automatic, 즉 automatic과 동일한 플로우가, 그렇다면 얘네는 이러한 걸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얘네 무기는 뭐야? 항상 글도 쌤이 아까 무기라는 걸 자꾸 언급했는데, 글이라는 게 결국에 이게 뭐 역사에 관련된 글이건 과학에 관련된 글이건 뭐 법과 관련된 글이건 결국 글의 목적은 뭐야?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 설득시키기 위한 작가의 무기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무기는 뭐야? 그래, 이런 걸 뭐 해야 돼? 그래, 아까도 말했지만 네, 굉장히 체계화되게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치? 이해되시죠? 딱딱딱딱 시스템에 맞춰서 체계화돼야만 x 다음에는 y다라는 뭐가 성립하듯이 자동화가 성립하듯이. 근데 이게 어디에서 성립하는 거야? 사실 과학에서 성립하잖아. 근데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뭐를 얻을 수 있어? 교훈을 얻을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도 이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즉 결국 얘네가 법을 제정하자라는 거의 골, 목표는 뭐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를 얻어야 된다?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훈을 얻으려고 지금 이런 거 하는 거야. 그치? 됐죠? 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네, 다음. 자, 그러면 이번엔 역사에는 법이 불가능해. 근데 여기서 요거 나올 수 있어. 잘 봐. 아까는 역사의 법칙화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여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야. 맞지? 근데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역사의 법칙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지 이게 뭐는 아니야? 그래, don't need, 필요 없다라고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런 걸 수능으로 따지면 무슨 오답이라 그래? 지엽적인 오류죠. 그치? 불가능하다라고만 본문에 나와. 아예 야 역사에는 법 따위는 필요 없어 라는 내용은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네,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제 자 보자. 자, 누군가가 역사가 딱 법칙에 따라서만 발전하는 걸 입증해 보일 수 있을까? 본 적 있니? 네, 라고 누가 이 사람이 대단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사람이 의심을 했어. 그렇다면 이 it은 자 뭐를 의미해? 내가 왜 아까 원이라고 했냐? 원 아니지? 네, 이 it은 뭐를 의미해? 뚜루루루루루루 뭐를 의미할까? 앞문장 다 봤죠? 그치? 이해되시죠? 아무도 딱 법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발전됐다라는 걸 증거물로 보여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쵸?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뭐냐면 자 어떤 오류가 있어. 뭐가 추측을 하는 거 어떤 거 추측을 하는 거 아까 역사가 법칙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에서 우리가 샘플을 가져왔지? 과학에서 샘플을 가져왔잖아. 그런데 과학이랑 역사랑 비슷하지가 않아. 너희는 찬성하는 쪽은 과학이랑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법을 사용하니까 역사에서도 법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시작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지. 왜? 과학과 역사는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누구에 따르면 이 사람은 사실 이게 주제문이야. 즉 반대하는 사람은 뭐야? 역사랑 과학이랑 뭐하지 않다? 그래, 비슷하지 않다. 오히려 다르단 얘기죠. 됐지? 이해되시죠? 즉 우리가 과학에서 무언가 법칙이 딱 적용되는 거는 과학적 법칙은 매우
무슨 시스템? 클로즈 시스템, 즉 폐쇄된 공간. 폐쇄라고 해석하니까 뭔가 막 골반에 짱 박혀놓고 뭐 약간 이상한 생각하는데 여기서 클로즈 시스템이라는 건 뭐를 의미할까? 동의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스피시픽이야. 알겠지? 특정된 몇 명들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왜? 모두가 과학자가 될 수는 없잖아. 이해되시죠? 됐니? 자, 반면에 역사는 너무나 많은 개별적인 사람들의 행동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딱 하나로 맞출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되셨죠? 쉽게 얘기하면 과학은 공기라는 건 딱 공기 하나의 개념이잖아.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공기라는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연구를 하면 그거에 관련된 결론이 도출해 내는데 역사는 연대에 따라 다르고 사람들만에 따라 다르고 이 사람이 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다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과학처럼 딱 하나로 맞출 수가 없다. 됐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차이점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 과학적인 지식의 성장이 인간의 행동과 역사에 뭐를 미친다? 영향을 미칩니다. 라는 건 과학적인 법칙이 뭐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가 딱 이럴 때만 가능해, 어쩔 때만 가능해, 부사절이 원인이죠. 그치? 됐니? 이거 좀 어렵습니다. 천천히 할게. 즉, 과학적인 지식이 성장해야만 역사도 같이 성장해. 근데 이러한 명제가 성립되려면 과학적인 법칙의 사용이 앞으로 역사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측이 돼야만 그 예측을 통해서 앞으로 역사는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 요럴 때는 과학적 지식을 딱 접목시키면 딱 정답이 나오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딱 하나 키워드는 뭐야? 그래, 프레딕트지. 왜? 예측이 안 되잖아. 앞으로 저 사람이 뭘 할 거고 뭐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이해되십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측이 정확히 돼야만 역사도 과학적인 법칙을 뭐 할 수 있다? 그래, 따라할 수 있는데 정작 역사는 예측이 돼야 하는데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법칙을 뭐 할 수가 없다? 적용할 수가 없다. 즉, 이 문장은 요약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서머리 해줄게.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history, 역사는 절대로 뭐가 안 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has not been 그치? 됐죠? 네. 역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예측이 돼야 하는데 안 되잖아. 알겠습니까? 역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측이 안 돼. 과거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돼. 그치? 내년에 제가 뭐 할지, 제가 내년에 죽을지, 뭐 계속 살아 있을지, 통치할지. 이해되시죠? 됐죠? 네, 그래서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결국 뭐와 안 맞는다? 아까 말했지? 과학과 맞지가 않아요. 됐죠? 네, 이제 이해되시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대진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do that, that이 뭔데? predict지.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측을 해 못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알겠죠?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역사에는 법칙이 뭐 할 수 없다. 적용될 수가 없다. 됐죠? 네. 자, 그래서 B 패시지에 따르면 이 사람은 당연히 스캡티컬합니다. optimistic이라고 쓰면 안 되죠? 뭐에 관련돼서? 역사 법칙의 존재에 관련돼서. for 왜냐하면 그는 믿으니까 뭐와 다르게 과학과 다르게 역사는 인간의 행동과 관련이 있대. 선생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람은 과학하고는 다르게 역사에는 법칙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에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왜? 그는 역사는 과학과 다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갑자기 인간 행동이 왜 나오죠? 갑자기 왜 인간 행동이 왜 나오지? 인간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 인간 행동은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 예측이 안 된다는 거지. 제가 내일 나를 배신할지 아니면 내일도 여전히 나를 따를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왜냐면 과학은 원소라는 게 뭐 오늘은 물이었다가 갑자기 내일 불이 되고 이러진 않잖아. 이해되죠? 하지만 인간 행동은 굉장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쵸? 네, 굉장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지? 어떤 의견에 동의해? 뒤에 거에 동의해? 타이는? 딱 역사에도 법칙이 가능하다라는 거에 동의해? 아니면 안 된다고 동의해?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 작가는 앞쪽에 동의할까? 뒤쪽에 동의할까? 이 글의 작가는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이 글의 작가는 사실 이거 완전 수능 유형이긴 한데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지. 왜? 그렇죠. 왜? 얘들아, 그래서 사실 수능 유형에 거의 나중에 정답을 이제 평가 문제나 이런 거 분석해 보면 두갈식 문장보다는 미갈식 문장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아. 왜? 모든 글이라는 건 100%는 아니지만 글 너네 어떻게 읽어? 왼쪽도 오른쪽으로 읽지. 위에서 아래로 읽지.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위에보다는 아래쪽에 있어. 만약에 이 작가가 잘 들어. 이 작가가 사실 역사도 과학처럼 딱 법칙이 필요해 라는 주장을 펼치고 싶었으면 순서를 바꿨을 거야. 이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법칙을 얘기했겠지. 근데 지금 뭘 얘기해? 법칙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니야, 역사는 법칙이랑 안 맞아, 과학이랑 달라를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또 증거가 2개나 더 있다? 뭘까? 이런 글의 순서도 마찬가지고 또 2개나 더 있다? 뭘까? 썸은 누구야? 불특정 다수지? 아까 누구라고 얘기했어? 찬성하다는 입장이랑 썸이라고 본 거야. 그치?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은 정확하게 뭐라고 언급했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수능 독해 기준으로 expert persuad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글쓰기의 기법 중에 하나야. 뭐냐면 작가는 모든 학문을 다 알지는 못해. 그렇잖아. 물론 일반인보다 작가니까 뭐 글은 잘 쓰겠지만 그렇다고 작가가 막 법, 의학, 과학 막 이런 거에 전부 다 마스터는 아니잖아.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작가가 뭔가 의학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얘기만 늘어놓으면 뭐가 떨어져? 신뢰성이 떨어져. 왜? 다른 사람들이, 그 독자들이 그거를 읽고 뭐라고 판단해? 뭐야, 지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제 말이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수많은 글들을 보면 자꾸 누가 등장해? 자꾸 이런 막 사람들이 등장하잖아. 그리고 막 어디 뭐 하버드 대학에서 막 자꾸 연구를 해봤대. 옥스퍼드에서 연구를 해봤고, 그러면 유명한 사람들 등장하잖아. 동네 노는 형이 아니라. 이런 걸 엑스퍼트 퍼슈에딩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글에 그 등장인물을 등장시켜서 자신의 의견에 신뢰성을 부과하는 기법 중에 하나야.
뭐냐면 거 봐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의학 쪽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에 좀 신뢰가 가시죠? 이게 작가의 기법 중에 하나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해되시죠?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는 서브를 지칭했고 얘는 정확히 엑스퍼트를 명시했어. 또 하나 뭐 있을까? 왜 작가는 약간 이쪽에 훨씬 더 무게중심을 둘까? 오, 맞았어. 왜? 결론. 그치? 결론. 근데 봐봐. 선생님, 근데 이 결론은 이 사람들의 결론이잖아요. 그럼 이게 작가의 결론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작가의 결론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작가의 결론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작가는 1인칭이죠. 그럼 작가는 누구야? 나지. 그치? 자,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앞에 글은 전부 다 뭘로? they 3인칭으로만 언급했어. 작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뒤에는 이제 과학하고는 다르다라는 입장에서는 이제 뭐를 표현해? 계속해서 위를 표현해. 그럼 위에 누구도 들어가 있어? 작가도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작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알겠지? 됐죠? 네, 이런 인칭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지? 자, 다 이해되지? 그리고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했을 때도 그럴 것 같아. 그치? 왜냐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람의 마음이 딱 정해져 있잖아. 너는 오늘은 충성해야 되고 일주일 후에는 나를 배신해야 되고 다시 일주일 후에는 다시 나한테 충성해야 돼 라는 법칙이 없잖아. 그치? 오늘 친하게 지냈다 그러고 갑자기 내일 막 쌩깔 수도 있는 거고. 됐죠? 네. 자, 33번 문법 갑니다. 요거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배경 상식으로 따지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그치? 네. 정권이 바뀔 때나 나라가 바뀔 때 약간의 배경 상식 우리가 옛날 고조선은 너무 먼 날이고 옛날에 고려 삼국시대부터 할까? 그래,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잖아. 당연히 현대사회여서 정권도 바뀌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 까는 거죠. 왜? 그 나라의 건국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려시대가 처음 했을 때는 삼국시대가 진짜 얘네가 완전 다 못된 애들이야. 다 양아치들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세운 거야. 반대로 조선도 처음 건국됐을 때 고려가 그렇게까지 다 개판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세운 거야 라는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에 걸 자꾸 까는 거죠. 물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승자이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게 팩트인지는 알 수 없지. 그쵸? 됐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약간 그거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 뭐를 한 거야? 사설을 한 거잖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지금 예전에 홍문관, 그러니까 왕이 말하면 그걸 다 받아 적었잖아. 근데 그게 조선시대 때는 또 뭐라고 얘기냐면 고려시대 때는 그런 걸 기록을 하긴 했는데 사실 왕이 그거 다 봤어. 다 보고 딱 봐도 자기한테 불리한 거 같으면 다 뺐대 라는 주장을 해. 근데 그것도 이제 조선시대 입장이잖아. 진짜 그때 당시 고려시대 그 몇백 년 전에 왕이 그걸 진짜 보고 뺐는지 아니면 다르게 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 얘기야. 네, 자 문법 갑니다. 자, what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죠. 네, 이제 이 정도는 간단한 문법이고요. 옆에 완전한 문장이니까.
됐죠? 네. 그 다음 what은 항상 무슨 취급? 단수 취급. 네. not just는 not only와 똑같고요. 됐죠? 네. 그 다음 자 스위치는 당연히 누구한테 가는 거다? 선행사한테 가는 거니까 단수. 그 다음 아까 전치사 앞에 누구 와야 된다고요? ing 와야 되죠? 네. 당연히 to be 투부정사 안 되고. 됐죠? 그리고 once s 붙어야 되고 당연히 복수. 됐지? 그 다음에 역사는 자기가 스스로 듣지 않으니까 오형식이지만 개세 맞춘다고 to hear 쓰면 되는데 안 되죠. 목적격 보어. 네. 했니? 오랜만에 나왔네. it, that 강조구문. 그치? it, that 강조구문. 됐죠? 네. 그럼 강조구문일 때 중요한 게 뭐야? 수일치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치? S 여기도 단수. 왜? 앞에 강조한 게 단수니까. 됐죠? 네, 지금 계속해서 단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스위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의 단수 표현이죠? 이 문장의 단수 표현이지? 이 문장도 단수 표현이지? 딱 하나만 복수 표현됐다. 뭐다? 갯만. 왜? 선생님 에브리 단수 취급 아니었어요? 전면구 묶으면 스토리지야 여기만. 그치? 이해되죠? 네. 그래서 얘는 history, story, one 단이니까 단수 취급 방법 여기만 stories니까 복수. 네. 그래서 스위치 살짝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동격이니까 the fact that children에 스위치 맞춰주시고 자 raised는 무슨 자리? 타동사의 수동자리죠. 대표적으로 rise는 수동이 돼야하는데 안됩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본동사 스위치 나올 수 있습니다. 본동사에 걸리는 주어 누구니? 조금 멀다. 이 정도 주어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별표친 본동사 was에 걸리는 진짜 주어 누구예요? 뭐죠? 주어도 못 찾으면 어떡해? The fact가 주어네. 그치? 간단한 문장 분석하자면 The fact가 주어야. 동격대 대절에 걸린 주어 누구? 아이들이니까 복수. 그치? and 병렬됐어. B 플러스 PP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비동사 생략되니까 타동사 PP 나와야 되고 그래서 자동사 PP형은 얘는 안 되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다 전명구에 걸리는 거고 그러면 동격 대절을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으자면 정확히 어디 열고 어디 닫아야 돼? 대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지. 그치? 이거 싹 다 그냥 대절 주어 the fact 동사 was 그쵸? 그 다음 Not consider an important part of European history in Australia 라고 나와 있고 and so 나와 있고 주어 수일치 단수. 자 전치사는 누구 받아야 돼?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목적격 받아요. 후 안되고 happen 많이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숙명 좋아하죠? 네, happen 뭐 안되는 동사 중에 대표적인 아이야? 수동태 안 되는 동사 중에 대표적인 아이죠. 그래서 it was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네. 되셨죠? 그 다음 7번 문장에 주어 찾아볼까요? 주어 찾아볼까요? 주어 찾아볼까요? 주어 members?
멤버스가 어딨어? 아니에요. 다 얘기해봐. 주어 누굴까 7번? 주어 정도는 이제 찾아야죠. 잠깐만. 되셨죠? 네. 됐죠? 자, 뭐죠? 주어? 얘가 주어입니다. 알겠어요? 쌤, 얘는 목적어 아니에요? 주어죠. 왜? only 전치사구가 어디에 문장 처음에 오면 only 전치사구 또는 only 접촉사구 뭐 only when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이런 게 문장 처음에 나오면 주어 동사 어떻게 한다? 바꿔줘야 돼요. 선생님 안 바꾸면 안 되나요? 안 바꾸면 안 돼. 왜? 얘는 무슨 도치? 부정어구 도치야. 부정어구는 음으로 바꿔야 돼. 안 바꾸면 문법으로 틀려요. 그러니까 문제로 나오기 딱 좋지. 즉 여기가 has it이잖아. 원래 문장은 뭐야? it이 주어지. 그러니까 has 옆에 뭐 쓴 거야? become, pp 쓴 거야. 원래는 it has become인데 됐니? 여기서 주어와 동사 이렇게 쇼쇼쇼쇼 바꾼 거야. 그래서 has it become이에요. 그럼 나올 가능성 두 개야. 첫 번째, 아예 주어 동사 안 바꾼 형태 it has become으로 쓰면 돼야한데 무조건 틀려요. 알겠지? 됐니? 하지만 has it 주어 동사는 바꿨지만 왠지 it이 it 다음에 become인데 뭐야? it은 3인칭 단수인데 become에 왜 s를 안 붙였지? 오히려 s 붙이면 틀리죠. 이유가 뭐예요? 이 become은 뭐다? 동사가 아니라 pp야. become, became, become이잖아. 그치? have 옆에 누구 뭐라 해야 돼? have, pp, have, pp, have, pp. 그치? 여기 s 붙이면 뭐 온 거야? have 옆에 동사 온 거죠. 그쵸? have 옆엔 pp만 와야죠. 됐죠? 네. 그 다음 아까 말했죠? 얘는 의미상의 주어 어디까지? 얘까지 of로 못 바꾸고요. 그러면 진주어 어딨어요? to speak죠? 네, speaking ing로 못 바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왜 생뚱맞게 비원형을 쓴 걸까요? 얘는 왜 생뚱맞게 비원형을 쓴 걸까요? 도대체 이 원형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걸까요? 갑자기 생뚱맞게 비, 뭐 이상하잖아. 이 원형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 뭘까? 힌트. 병렬. 힌트. 그럼 뭐랑 병렬된 거야? to speak하고 병렬된 거잖아. 손님 그러면 여기도 원래 to be 써야 되는 거예요? 쓰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이 정도는 알지? to 부정사를 병렬할 경우에 뭐를 생략할 수 있다? to를 생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옆에 동사 원형만 나올 수 있죠. 그쵸? 이해되죠? 그러면 잘 봐요. 빼면 되는데 안 되지. to 부정사의 생략은 to만 생략할 수 있어. 얘를 뺀다면 이거 다 생략했다는 얘기야. 이거 어떻게 다 생략해?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이 자리에 쇽 2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be 원형 쓴 거야. 그러면 얘도 나올 가능성 높죠. 뭘로 바꿔 쓸 수 없어? 괜히 앞쪽에 이 주어 단수랍 쉬고 여기에 is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지. ing 돼야한데 더더군다나 안 된다는 거지. 왜? 이렇게 썼다면 뭐야? 왠지 이세 걸리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to speak에 병렬되는 거기 때문에 to is 쓴 거야. to is가 어디 있어, 그치? 그 다음에 being 쓰면 뭐가 된 거야? to 동사 원형인데 to ing 쓴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다 틀려. 물론 수동태 ed 주의하시고요. 됐지? 그래서 요건 아마 나올 거야. 7번은 문법으로. 알겠지? 이거 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됐죠? 네. 자, 그 다음 뒤쪽에 8번, 9번, 10번, 11번은 딱히 문법으로 중요한 거 없어요. 네, 계속해서 설명했고. 자, 독해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개 나갔니? 오늘 1개, 2개, 3개, 4개, 5, 6, 7, 8. 오늘 8개 나갈 거거든? 네, 요거까지만 하고 또 조금 쉴게요. 네, 자, 봅시다. 자, 당신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에 관련돼서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이다? 승자의 이야기란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치? 사실이라면 생각되어야 되는 게 뭐뿐만이 아니라 교과서의 정확성만. 이 말은 다시 뭐야? 이 사람들의 이해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치? 됐죠?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우리가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겠구나. 됐니? 또 뭐뿐만 아니라 그래, 그 이야기를 딱 들렸을 때 뭐다? 영향을 끼치는 실제 영향력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대. 그러면 교과서의 내용이 틀릴 수도 있고 그 틀린 교과서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틀리다, 원래는 틀린 건데 그걸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A라는 애가 진짜 원래 착한 애였고 B라는 애가 빌런인데 B라는 애가 이겼어. 그러니까 교과서에 B라는 애가 엄청 다시 착하게 나오고 거꾸로 A가 빌런처럼 나와. 사실 A가 착한 애였는데. 근데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후손들은 그걸 보고 교과서에 실린 거니까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A를 나쁜 놈이구나 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교과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아직은 정치에 관심 없겠지만 그때 막 국정교과서 막 편찬될 때 엄청 논란 많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좀 극대화적인 얘기인데 정말 우리가 나중에 뭐 이런 거죠. 뭐 이럴 가능성까지는 없겠지만 알고 보니 유관순 누나가 친일파였어. 약간 이런 거.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유관순을 3.1절에 독립운동하라는 아주 독립투사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쓰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온갖 그런 게 있었으니까, 막 증거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예전에 만약에 진짜 뭔가 승자에 의해 잘못 기록된 거면 뭐라고? 알고 보니 유관순은 친일파였다. 근데 그런 교과서가 나온다면 우리가 그 교과서를 보고 유관순 누나는 나쁜 누나였네? 라고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지, 그치? 그 얘기예요. 네. 결국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건 정확성뿐만이 아니라 그 교과서를 읽은 누군가, 즉 누구를 의미하겠어? 후손들을 의미하겠죠. 그치?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요하다. 즉, 자, 들려지는 것은, 요거 중요합니다. 들려지는 것은 dominant group이야. dominant group 지배하는 거니까 누구를 의미하겠어? winner. 그치? 위너 입장에서 역사가 들리고 또 위너 입장에서 그들은 뭐다? 얘네는 아주 정상이야 라고 우리가 배우고, 반대로 누가 아닌 everyone else, 즉 누구 빼고 위너 뺀 나머지 loser, 과거로 할게 lost, 즉 패자들은 다 뭐하는 사람이야?
그래 무시되어야 되고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됐죠? 즉 승자들만 엔젤, 패자들은 빌런. 됐니? 근데 알고 보니까 승자가 사실 엔젤이 아니라 빌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소수 그룹과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왜? 위너들이 뭐를 만들었으니까. Great history. 그치? 네. 됐니? 자, 클래시컬 example, 전형적인 예시가 호주의 도둑맞은 세대에 관련된 이야기래. 이제 예시 나옵니다. 최근까지 약 10만 명의 호주 원주민 아동들이 어디에 자신들의 가정에서 쫓겨났대. 그치? 그리고 원주민들이 집에서 쫓겨나서 오히려 누구 집에서 자랐어? 백인들 가정에서 길러진 사실이 어디 유럽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어. 그치? 왜? 얘네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 됐니? 됐죠? 그런데 자, 뭐가 발생하고 난 후에 이제 호주에서 다원주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원주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는 누가 힘이 없는 약자들. 그렇다면 여기 말하는 멤버스는 윗문장에 뭐를 의미하겠어? 위너야. 그러니까 여기 나온 표현으로 할게. 위너는 majority, 주류죠. 여기서 아까 누구들? 마이너리티, 소수들과 아웃캐스트, 힘없는 약자들은 뭐 한다고 했어? 자신들의 말을 할 수 없잖아. 그럼 요 멤버스는 누구를 받아? 위너가 아니라 윗문장의 마이너리티죠. 소수들. 그치? 됐지? 그래서 소수들은 원래 자신들의 얘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호주에서 이제 뭐가 발생했어? 다원주의가 발생함에 따라 이제 이 소수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됐지?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뒷문장에 나옵니다. 자, 역사는 궁극적으로 power, 권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 뭐를 하는 거? 그 자원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워. 언제 어렵냐면 역사가 누구에게 그 자원의 소유자들이 뭐를 할 때 명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명시하지 않는 상황은 이게 누구 거다, 이 오너들이 누구 거다라고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지. 됐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보르네오에 있는 페낭 사람들을 생각해 보래. 자, 이 사람들이 뭐하는 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한. 이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뭐구나? 마이너리티구나. 됐니? 그러면 합법이 된다니까 그들의 열대우림을 자르고 그 다음에 목재를 파는 일이 합법이 돼. 얘네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 건데 왜 우리 거를 함부로 이렇게 훼손시키지? 얘네 입장에서 빡치겠지만 얘네는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할 수 없다?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쵸? 됐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어떤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 정작 소유권이 딱 페낭 사람들이다 라고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뭐가 true, 맞다라고 보는 거야. 니네가 뭐를 하는 거? 나무를 잘라서 얻는 이익들이 누구에게 가야 정당화돼? 회사들한테 가야 정당화돼. 뭐하지 않고 페낭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 나무의 주인, 소유권이 있다라는
해당 사람들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정작 이 사람들의 소유권을 인정해 못하지.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뭐였죠? 영화로도 나왔는데 동양 척식 주식회사 뭐 이런 거 들어봤냐? 구남도 들어봤어요? 그치? 거기서 막 그 일제시대 때 막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잖아. 그치? 막 열심히 막 일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당연히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누가 받아가야 돼? 그 사람들이 받아가야 되잖아. 근데 그걸 어디? 일제가 다 가져갔지. 왜? 너희는 황국을 위한 신민들이야. 너희가 일하는 건 다 국가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해봐. 지금으로 예를 들어 너희가 아직 사회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직장하고 좀 멀지만 알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너희들이 만약에 나름대로 한 6시간 알바를 했어. 1시간에 10,000원 시급이라고 쳐. 그럼 6시간 알바 했어. 그럼 얼마 받아? 60,000원 받지? 60,000원 원래 누구 거여야 돼? 알바는 너희들 거여야 정상인 거잖아. 근데 열심히 6시간 일했는데 60,000원 어디다 갖다 줘? 그냥 나라에다 갖다 준 거야. 알겠죠? 그냥 무료 봉사한 거지, 무료 봉사.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진짜 어이없는 일들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슬픈, 네, 되셨죠? 결국엔 승자라는 건 누구다?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만 기록되는 거죠. 그치? 즉 기록이 안 된 거야. 왜? 이 사람들 거야. 이 사람들 건데 이 사람들 거라고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야 저거는 페낭인들 게 아니야 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막 나무를 자르고 가도 전혀 법적인 근거를 내세우지 못한 거죠. 되셨죠?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고요. 네, 한 번 더 쉴게요.